네,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 이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이코패스 성향 검사를 진행하는 등 심리 상태를 진단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구속 기한도 연장해 보강 수사 후 기소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부경대 경찰범죄심리학 함혜현 교수와 함께 내용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범죄 유형 분석이나 수사 측면에서 커다란 숙제를 줬다 또는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에서 여러 측면에서 지금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까 이번 사건에서? 예, 먼저 기존에 발생했던 그 사건 유형들과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특이점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예. 특히 그 추리 소설 같다는 점이죠. 그래서 많은 의문점과 또 불안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예. 아시다시피 그 범죄의 동기가 불분명하고 네. 또 명확한 그 인과관계를 밝혀내기가 어렵다는 점. 예. 그리고 또 수사 단계에서도 이러한 점들이 그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의 그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의 진술 번복도 있었고요. 거짓말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추리 소설 말씀하시니까 인천초등학교 유괴 사건과 닮았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자, 지난주에 사이코패스 성향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28점이 나왔고요. 이게 유영철이 38점이고 강호순이 27점. 낮은 점수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 성향이 나온 것이 과연 일반인과의 어떤 차이점을 확정을 짓는 것인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예, 이것은 그 법학적인 개념이라기보다도 심리학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이코패스와 일반인 간에 어떤 그 명확하게 구별이 된다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사이코패스적인 그 성향이 어느 정도인가를 등급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심리학계에서는 기본적으로 PCLR이라고 하는 즉 사이코패시 체크리스트라고 하는 평가를 통해서 이것을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단 문항은 그 총 20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각 문항당 0점에서 2점까지 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총점, 즉 만점은 40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30점 이상을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군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등급을 분류를 하자면요. 크게 4단계, 크게 그 5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5등급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매우 높음, 그리고 다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이렇게 5등급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진단 문항도 잠깐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 28점이기 때문에 아까 30점으로 이제 이상이면 이제 분류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혹여 이 사이코패스다라고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그 아직 수사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밝히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28점 정도면은 다소 높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뭐 매우 높음은 아니기 때문에 또 통상적으로 30점 이상을 사이코패스 군으로 분류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이코패스 점수 자체가 또는 사이코패스로 분류가 됐을 경우에 나중에 기소 후에 재판을 할 때 양형에도 기준을 영향을 미치느냐가 궁금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사이코패스라고 하더라도 양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형법 제10조상 형의 감경 사유인 심신미약에 해당한다고 법원에서는 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어떤 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이 얼마나 높은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자료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항이겠군요. 참고 정도가 그러니까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이 사이코패스 판정 점수를 갖다가 양형 기준에 넣는 건 없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아직까지 그 형사법이라든가 형사 절차에서는 뭐 이렇게 반드시 넣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수사 과정에서 이제 심리학 측면에서 분석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군요. 그런데 이 많은 피의자들이 진술을 뭐 번복하곤 하지만 뭐 핏자국이 하열 때문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거짓말 또 피해자의 물건을 챙긴 점 이런 행동들을 어떻게 이제 좀 봐야 될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명확하게 범행 동기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죠.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범죄물을 보면서 어떤 그 자신만이 환상 속에서 범행 과정을
사전에 완벽하게 그려보았을 것이고요. 예. 또 아마 완전 범죄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관의 질문에 대해서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피해가려고 하는 그러한 진술을 했을 것입니다. 예. 이것은 그 증거를 인멸하거나 또는 또 수사의 혼선을 야기하거나 또는 생각할 시간을 벌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들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일각에서 한 전문가가 그 신분을 탈취할 목적이다라고도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교수님 보십니까? 예. 흥미롭게도 이 범죄자는 그 피해자의 어떤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예. 물건을 이제 챙겨서 나갔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은 기존의 그 연쇄살인 사건들을 우리가 봤을 때 네. 이런 그 연쇄살인범들은 범행 당시의 그 어떠한 그 추억 예. 이런 것들을 나중에 다시 음미해보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어떤 기념품 성격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허, 그래서 예, 이러한 성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그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기 위한 것이었는지는 나중에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되겠습니다. 둘 다 가능성이 있다고 예. 봐야 되겠군요. 예, 예. 자, 일단은 범죄 이전에 한 4, 5년간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사회와 극단적으로 이렇게 단절된 삶이 범죄 형태로 표출되는 일부였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얼마나 영향을 미쳤겠느냐예요. 왜냐하면 이거 고립된 삶이 이 범죄의 원인이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은둔형 외톨이가 반드시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학계의 또 의견이고요, 견해고요. 하지만 그 일본에서는 은둔형 외톨이 청년에 의해서 범죄가 발생하기도 하고 예. 또 개인에 대한 사회적 테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청소년기의 잘못된 환상이라고 하는 예. 그런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무언가 하면은 그 FBI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기의 운동과 고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외부 세계와 제대로 된 상호작용이 거의 불가능한 지경에까지 네, 이르게 네.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청소년들은 대인관계에서 상당한 스트레스와 긴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자기 안으로만 파고드는 그러한 사고 방식을 갖게 되는데요. 예. 그래서 환상을 계속 심하게 하게 되고 또 고립 상태가 더 심각해집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그 외로운 청소년은 시험 삼아서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 즉 단순하게 그 뭐 불장난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고양이를 괴롭혀서 이렇게 동물 학대를 한다든가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예. 더 폭력적인 환상을 키워가면서 예. 많은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범죄화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우리가 이 있습니다. 부분을 면밀하게 다 봐야 되는 이유는 제2의 또 정주행 이런 사건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조치해야 될 사회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신상 공개 논란이 사건 때마다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얘기를 해보죠. 왜냐하면 서면 돌려차기 사건과 정의정 사건 좀 대비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신상 공개에 있어서. 예,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주시죠. 예, 그 뭐 헌법학계에서는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그 형사 피의자에 대해서는 이 피의자의 인권 보호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신상 공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좀 신중하게 예. 결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인데요. 하지만 그 공공복리, 어떤 범죄 예방이라든가 이런 공공복리를 위해서 형사 피의자의 경우에도 예.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네. 또 법 개정을 추진 중인데요. 예. 입법 기술적으로 이 인권 보호와 정리해 공공복리를 주시죠. 예. 조화롭게 이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한 가지 대안으로서 검찰 기소 단계에서 공개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한번 고려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경대 함혜영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